자택 압수수색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도 이번 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오촌 조카가 최근에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의 실소유주다라는 검찰 진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인신을 구속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재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 분리해놓고 진술을 받으면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촌 조카가 아마 이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혐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제 본인이 어떤 진심일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링크피라는 게 2015년도 말에 정경심 교수가 보내줬던 돈을 가지고 설립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이 조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빌려준 게 아니라 사실 정 교수가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다. 정 교수가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대질신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 알려진 바로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펀드 운영할 때 조국 장관 부인의 갑질로 힘들었다는 게 오촌 조카의 증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술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저게 단순히 조국 장관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저 코링크피하고 블루펀드에 투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링크피를 소유를 하고 그리고 각종 회사의 운영에 관여돼 있다라는 취지의 여러 사람의 관계자들의 진술하고 좀 얘기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 보시면 되는데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 얘기하셨던 죄수의 딜레마랑 비슷한 건데 지금 보면 이 조모 씨를 중심으로 해서 코링크피하고 익성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각종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같은 것들의 혐의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뭐냐? 정경심 교수가 이 조 씨하고 공범이냐? 아니면 조 씨한테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기의 피해자냐?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후자, 정경심 교수가 사기의 피해자를 결론하면 조모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특경 사기 추가입니다. 이건 조모 씨 입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조모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을 보호해줄 입장이 아니다. 잘못 보호하다가는 본인의 이 특경 사기죄까지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한초에 김모 씨를 통해서 입수했던 하드디스크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면 조모 씨 입장에서도 입이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갑질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다음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같이 보시면 이 조국 장관의 처남이잖아요. 코링크에서 수익이 안 난다. 2차 전지 사업 매출이 왜 오르지 않냐. 이 남매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실질적인 입김이 처남이 이렇게 돈을 받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이 그렇게 주목하는 것 같아요.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투자자가 아닌 운영자 내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아마 가기를 그림을 공소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금을 800만 원이 갔다는 거, 월 200 갔다는 거, 그 자금은 출처를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금 왜 갔느냐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이제 이 조모 씨, 오촌 조카 조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피해 나갈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그래 좀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간 거는 맞고 간 거에 대해서 동기를 대는데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갑질을 해가 이게 갑자기 운용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갖고 그 돈이 제대로 그 금액이 맞는지 운영할 만한 실소유자한테 갈 만한 돈이 맞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검찰에 이제 공소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저하고는 이걸 같이 보실까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네네. 코링크는 조국 펀드의 저수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처남, 부인, 이거는 지금 연결고리는 다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면.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 포인트가 2차 전지다. 네.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통화 내역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자료가 좀 뭐 사전에 좀 전달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확실하겠죠. 왜냐면은 저게 그 국정과제가 그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도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 의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알게 됐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 논의가 발표 이전에 한 달 전에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내부 정보들이 사전에 왔다. 이 정도까지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조국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지금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국 펀드냐 아니냐가 사실은 핵심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직자인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느냐 이것만 봐도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이게 범죄의 정도를 보고서 이게 뭐 결정할 일입니까? 우리가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거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여부가 있는데 아직 정확히 오늘 뭐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 조국 장관 일가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법원이 기각했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이걸 기각을 했다면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언론 보도상에서 봐도 이 돈의 흐름이 정경심 교수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 보도는 꽤 있습니다만 그 보도들도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또 진술하고 나온 사람들 취재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자들분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아직 그 돈의 흐름이 조국 장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직 언론 보도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법원에서 봤을 때 그 돈의 흐름이 조국 장관과 연결됐음을 검찰이 아직은 좀 소명이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게 맞다고 하면 그런 법원이 오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미 검찰이 하드디스크 3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건 이건 상황이 간단치가 않고 조국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요, 이 조국 장관이 급조되고 위조된 펀드 운영 보고서를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간담회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의 온갖 이 검찰의 칼끝이 집중되는데 이현정님. 네. 이 와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익성이사 아니냐. 뭐 의혹 수준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뉴스 비슷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좀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도 아마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아마 윤석열 총장과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그 부인 이제 이 연관성들을 지금 밝힘으로 해서 뭔가 어떤 검찰에 좀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하고 검찰도 아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익성이사 아니냐 한 인터넷상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검찰은 일단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조국 장관의 퇴근길 현장 목소리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듣고 잠시 오겠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미리 보고 받으셨나요? 휴대전화도 제출하셨나요? 검찰은 서울대 인턴스루팅 미소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30분 전에 퇴근길 인터뷰 여러분과 같이 듣고 왔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댓글 있고요.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조국뿐이다. 압수수색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 해야 된다. 이제서야 자택 압수수색 너무 뒤늦은 거 아니냐. 벌써 증거인멸 다 했겠지. 아하. 지금 계속 퐁당퐁당해요. 이제까지 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지하철도 우르르 못 들어가는데 키스트 보안시설에 한 명이 찍고 우르르 가는 게 정말 말이 되느냐. 상식적인 지적,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관련된 의혹도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